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 단원인데요. 거듭 제곱근과 그 다음에 지수 법칙에 집중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듭 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죠. 같은 수나 문자를 반복해서 곱하는 걸 거듭 제곱이라고 그러죠. 즉 A라는 놈을 3번을 곱할 건데 그걸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A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때 이 반복되어지는 이 횟수를 표현한 이 숫자를 지수라고 그러고, 반복되어서 곱해지는 수나 문자인 이 A를 미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수라는 거는 이거 전체가 지수가 아니고 여기 위에 같은 수나 문자가 반복해서 곱해진 횟수를 지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편의상 이 A 세제곱은 지수로 표현된 수라고 할게. 지수로 표현된 수 아니면 지수를 가지고 있는 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지수로 표현된 수의 계산 법칙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라고 부를 거고,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배우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이제 이 거듭 제곱에 있어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배웠던 제곱근이 있었잖아요. 제곱근의 연장인데요. 자, 제곱근이라는 거는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제곱근이라는 건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불렀었죠. 제곱근. 자, 그때 여기 이제 우리 뭘 붙였냐면 이렇게 A의 제곱근 이렇게 붙이고,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중학교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별하는 걸로 헷갈리게 했던 거 하나가 제곱근 A라는 거는, 이 제곱근은 루트의 다른 이름이죠. 루트를 부르는 다른 이름. 그래서 제곱근 A라는 건 그냥 루트 A였다. 그래서 요거 두 개, A의 제곱근은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뿔마 루트 A, 그 다음에 제곱근 A는 그냥 루트 A라고 불렀던 것처럼, 자, 똑같은데 이 제곱이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납니다. 2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여기에 A에 N제곱근이 들어가죠. N제곱근. 그래서 N은 2 이상의 수. 제곱근도 괜찮고 세제곱근, 네제곱근 주로 이렇게 다룰 거죠. A에 N제곱근 하면 똑같아. 자,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A의 N제곱근, 여기를 반드시 그냥 기계적으로 A의 N제곱근,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자, 그런 숫자를 X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관계식이 X를 N제곱하면 A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치 N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은 X의 N제곱근 A를 만족하는 이런 X를 의미하겠지. 그럼 이런 X는 N개에 존재하겠죠. N개, N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여기에는 허근과 실근을 포함해서 A의 N제곱근은 반드시 N개가 존재한다. 반드시 N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수를 배우는 이유가 뒤에 있는 지수함수를 배우기 위한 기초라고. 그래서 지수함수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좌표 평면, 실수 평면에서 다루겠죠. 그러니까 실수인 경우만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N개 존재하는 그 중에서 이렇게 쓸게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게 있겠지. 실수인 것만을 우리는 N제곱근 A라고 부릅니다. N제곱근 A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N제곱근 A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만을 N제곱근 A라고 부르는데, 자, 원래는 A의 N제곱근이 몇 개 있다고 계속 신경 씁시다. N개가 있는데 그중 실수인 거는 과연 몇 개가 있을 거고, 그거를 N제곱근 A라고 할 건데, 여기 있는 이 방정식 있죠. 이 XN제곱근 A의 이 방정식의 저 N이라는 놈이 짝수인 경우와 N이 홀수인 경우에 N제곱근 A의 개수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때 이 N제곱근 A를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는 저기 이 2차 방정식을 두 개의 함수로 분리해서 그래프의 교정으로 생각할게. y는 x의 n제곱과 y는 a를 둘이 연립하면 x의 n제곱은 a라는 식이 나오겠지.
자, A의 n제곱근은 이런 n차 방정식의 근 n개를 의미하는 거고, n제곱근 A는 그 중에서 이렇게 둘이 y는 x의 n제곱과 y는 a라는 두 개 그래프에 뭘로 보겠다?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자, 그래서 우리 n이 짝수라는 거는 뭐 이런 거겠죠. y는 x의 제곱, x의 4제곱, x의 6제곱 이렇게 쭉 가는 다 이런 거 다 짝수차 함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거를 1학년 때 우함수다 부르고, 우함수의 특징은 y축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좀 작게 그려보면요. y는 x의 제곱, 4제곱 이런 그래프들은 다 이렇게 마치 다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모양을 띠게 되고, 자, 그때 이 A라는 Y는 A라는 직선을 그어보면 Y는 A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어졌을 때, 자, 이때는 이제 A가 0보다 큰 경우겠지. 자, 이때는 어때? 여기에 이렇게 교점이 하나, 두 개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N이 짝수이면서 A가 양수이면 N제곱근 A는 반드시 두 개가 존재하는데, 대칭성에 의해 여기가 N제곱근 A라면 여기에 부호는 N제곱근 A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두 개가 존재한다. 자,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일 때는 n제곱근 a,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두 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x축을 지나면 이렇게 y는 0이라는 직선이 될 수도 있겠죠. 자, y는 a인데 이번 a가 0이야. 그럼 교점이 여기 하나만 존재하겠지. 그래서 0 한 개가 존재한다. 수학적으로 큰 의미는 없겠죠. 자, 그럼 이제 A가 음수인 경우를 봤더니, Y는 A라는 직선을 걷더니, A가 음수일 때는 저 그래프와의 교점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N제곱근 A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즉, N이 짝수인데, 짝수 제곱근, 그러니까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죠. X의 뭐 4제곱근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5라는 거야. 이건 당연히 다 뭐, 허근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실수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n제곱근 A라고 하는데,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면 2개, 0이면 1개, 0보다 작으면 A의 n제곱근 A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n이 홀수라면 이렇게 y는 x의 세제곱 이런 거 들으면 하겠죠. x의 5제곱에서 이런 애들 우리는 또 기함수라고 불렀었죠. 기함수는 원점에 대한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x의 세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렇게 증가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 자, 봤더니 증가만 하기 때문에 y는 a라는 선을 이렇게 그으면, 자, 여기 그어도, 자, 이렇게 0에다 그어도, 음수에다 그어도, 자, 여기는 a가 양수인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 다 모두 다 뭐 교점이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n제곱근 a는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한다.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 n제곱근 a는 n이 홀수라면 a의 양, 0, 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한다. 그래서 한 개만 존재하고, 자, 여기를 n제곱근 a라고 하면, 자, 이 길이랑 만약 이 길이가 같다고 하면 여기 실제로는 숫자가 a가 양수였다면 여기는 y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써진 숫자는 n제곱근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원점에 대한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있는 좌표는 여기랑 부호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짝수일 때는 이 안에 들어가는 수가 음수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홀수인 경우는 이 안에 들어가는 수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이면 양수로 바꾸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도 된다는 얘기야. 즉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는 거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자, 실제 얘는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을 플러스로 바꾸고 마이너스 게 앞에 있다고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제곱하면 8이 되는 수는 2가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홀수일 때는 이 거듭제곱근 안에 있는 이 숫자가 음수여도 되지만,
짝수일 때는 음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통일해서 앞으로 거듭 제곱근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양수일 때만 공통적으로 규칙을 적용하자. 이게 이제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거듭 제곱근 이 개수에 관한 거 수능에도 잘 출제되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이번에 이제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건 자, 우리가 여기 사용되는 루트 안에도 A가 0이고 B가 0보다 크고 이제 뭐 M과 N은 2 이상의 자연수 제곱근 이상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 N 제곱근 A를, 자, 양수야. N 제곱근 A는 뭐라고? 이게 N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고. 그죠? A의 N 제곱근 중 N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중 그런 수들 중에서 실수인 것만 이런 기호로 쓸 수 있다고 그랬지. 걔를 뭐하면 N 제곱하면 당연히 A가 되겠죠. 양수일 때만이야.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A가 음수면 여기 짝수일 때는 사용할 수가 없겠지. 홀수일 때는 사용해도 괜찮지만, 자, 두 번째 N 제곱근 A와 N 제곱근 B를 곱하면 N 제곱근 AB라고 쓸 수 있다. 마치 우리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AB라고 쓴 것처럼. 제가 이제 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거 하나만 증명하고 나머지는 증명 방법이 똑같으니까 증명 방법을 생략하도록 할게. 자,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N제곱을 하면, 자, 지수법칙, 우리 뭐 중학교 때 배운 지수법칙에 가면 여기도 N제곱이 되고 여기도 N제곱이 되겠지. 이거는 N제곱하면 A가 될 거고 이거는 N제곱하면 B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냐면, 자, 봐봐. 이거를 N제곱 했더니 AB가 됐잖아. 그지? 우리 똑같은 거잖아. X의 N제곱이 A일 때 X는 A의 N제곱근이었잖아. 그지? 그럼 요거를 N제곱 했더니 AB가 됐다는 얘기는 N제곱근 A, N제곱근 B는 AB의 N제곱근이라는 얘기겠지. AB의 N제곱근. AB의 N제곱근을 기호로 N제곱근 A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실수인 거를. 그래서 N제곱근 A, N제곱근 B는 얘랑 똑같다는 얘기지. N제곱근 AB. 그래서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하면 N제곱근 AB라고 쓸 수 있다. 이게 다 증명 방법이 이렇게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략할게. 자, N제곱근 A를 마찬가지로 N제곱근 B로 나누는, 이것도 마치 루트의 계산처럼 N제곱근 B분의 A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네 번째, N제곱근 A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 양수기 때문에 여기를 안으로 들어와서 제곱을 써도 똑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특히 이제 요건 이제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이거를 지수로 고치면은 A의 N분의 M이 된다. 자, 미리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N제곱근 A의 M제곱은 A의 N분의 M제곱이라는, 아직은 안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분수 지수, 유리수 지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섯 번째가 실제 이제 뭐 내신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인데, M제곱근 A에 N제곱근 A라는, 자, 이렇게 제곱근 안에 다시 제곱근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마치 이중 근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호가 두 개가 반복이 돼. 자, 그럴 때는 하나의 제곱근으로 바꾸는 방법이 거기 제곱근 돼 있는 그 두 숫자를 곱하시면 돼. M제곱근 M 곱하기 N제곱근 A 이렇게 써주면 하나의 루트로, 하나의 근호로 쓸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거는 N제곱근에 이렇게 둘이 자리 바뀌어도 어차피 똑같겠지. 둘이 곱하면 하나의 M 곱하기 N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세제곱근에 4제곱근에 A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12제곱근 A라고 이렇게 하나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얘를 다시 풀어서 4제곱근에 세제곱근 A라고 써도 되고, 다시 12제곱근을 만드는 방법은 루트에 6제곱근 A 이렇게 써도 둘이 곱하면 12제곱근 A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거듭 제곱근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여기에 이렇게 NP 제곱근에 여기에 NP 제곱근, 여기 이렇게 만약에 곱해진
공통인수가 있다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NP분의 NP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랬지. 아, 그런데 공통인수가 있으면 마치 이렇게 약분되는 것처럼 생각해도 되고, 약분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똑같은 숫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지수랑 거듭적분 안에 곱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똑같은 숫자를 곱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춰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거듭제곱근의 계산에서 이렇게 곱하고 싶은데 앞에 숫자가 틀리다고. 그럴 때 맞춰주겠다는 얘기지.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세제곱근 뭐 2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6제곱근 2의 세제곱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둘을 곱하라고 그랬다고. 그럼 바로 곱할 수 없으니까 얘가 6제곱이고 얘도 6제곱근으로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2를 곱해. 그럼 6제곱근이 되고 2를 곱하면 2의 4제곱이 되겠지. 요렇게 6제곱근으로 맞춰주고 나면 6제곱근 안에 한꺼번에 2의 7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다.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법칙으로 가서 지수법칙에서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은 지수에 사용되는 숫자가 양의 정수일 때만 사용을 했었다는 얘기야. 양의 정수일 때 우리가 보통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수법칙이라는 거는 양의 정수일 때, 지수가 양의 정수일 때 m, n이 양의 정수일 때 사용했었는데, 자, 이건 이제 우리는 이 양의 정수에서 어디로? 음의 정수로, 그 다음에 음의 정수에서 유리수의 범위로, 그 다음에 유리수의 범위에서 실수의 범위로 지수를 뭐 하고 싶어? 지수의 수의 범위를 넓혀가고 싶다. 그거를 제목으로 지수의 확장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거.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밑이 같은 지수로 표현된 수들의 곱셈은 밑은 그대로 놓고 지수만 더해주면 됩니다. 이런 곱셈에 대한 법칙이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이 A의 M제곱인데 이걸 다시 전체를 거듭제곱하면 이거는 M과 N을 곱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곱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A와 B가 곱해져 있는데 얘를 M제곱하면 A도 M제곱, B도 M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A와 B가 나눠져 있는데 M제곱하면 분모도 분자도 M제곱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배웠던 거고, 특히 이제 나눔셈에서 A의 M제곱을 A의 N제곱으로 나누면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썼었다고. M이 N보다 크면 A의 M-N이 되고, M이 N이면 똑같은 숫자로 나눴으니까 얘는 그냥 1이 되겠죠. 1. 그러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거꾸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그랬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역수를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계산했었죠. 자,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뭐 지수를 정수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근데 여기 나눔셈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야. 나머지는 다 그대로 음의 정수가 될 때는 이 복잡한 걸 하나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0을 제외한 어떤 수의 모든 수의 0제곱을 1로 약속을 한다라면, 자, 여기서 이 지수법칙을 할 때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그냥 이렇게 무조건 뺄셈으로 통일하자는 얘기야. 근데 거기 하다 보면 이제 음수가 나올 수가 있겠지. 지수가 음의 정수가 나올 때는 자, 이렇게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양수 지수로 바꾸고 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의 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을 그 전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분의 1 이렇게 썼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A의 마이너스 2제곱 앞에 것이랑 무조건 뒤에 걸 빼. 그리고 마음속으로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실제 의미하는 거는 A 제곱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 가지로 나눠진 지수 법칙을 그냥 나눗셈일 때는 밑이 같은 지수로 표현된 수들의 나눗셈은 앞에 있는 지수에서 뒤에 있는 지수를 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수 법칙이 되는 거죠. 자, 유리수로 갈 때는 마찬가지. 유리수로 갈 때는 아까 했던 거 하나,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는 게 나오면 얘를 a의 n분의 m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특히 이제 루트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있다라면 얘는
2가 생략된 거잖아, 그죠? 2가 생략되니까 그냥 루트만 생각하면 얘는 a의 2분의 1제곱을, 자 여기에는 2가 생략돼 있고 여기 1이 생략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는 얘를 이렇게 분수, 유리수 지수로 고쳤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 대신 지수를 이제 유리수부터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미치 양수라는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실제 미치 음수인 그런 지수를 표현하진 않아. 미치 음수인 걸 가지고 지수를 표현하진 않겠다는 얘기야. 유리수일 때는 미치 양수일 때부터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유리수일 때는 미치 양수. 근데 실제로는 우리 다 어차피 실수 평면으로 갈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다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지수로 표현된 수들의 밑은 양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지수의 확장으로서 지수 법칙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는 일단 간단한 개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